자, 계속해서 이번에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일정 살펴볼 수 있는 대박 일지 마련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일정을 꼼꼼히 보니까 확실히 디딤돌 역할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큰 기대가 있는데 자, 바로 일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일정 먼저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통신사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3사 CEO와 간담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업계 어떤 주요 현안들이라든지 또는 5G, 이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관련주로는 뭐 LG 플러스, KT, SK텔레콤 그리고 뭐 5G 관련주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5G 관련된 이런 중간요금제 관련 내용이 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5G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 하나만으로 지금 접근을 고려하는 것은 좀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LG 플러스는 조금 최근에 밀렸지만 KT나 SK텔레콤은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을 때도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통해서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5G를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5G가 확실히 터지는 지역이 따로 있고 안 터지는 지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쪽 텔레콤들 뭐 보자면 통신사보다는 오히려 5G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지는 궁금한데요. 5G에 대한 부분이요? 5G에 대한 거는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개월 전에 5G에서 다시 LTE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MZ세대 분들이 요새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5G 요금제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1, 2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5G 이 기술력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5G가 예전에 엄청 잘 갔잖아요. 사실 BMW, RH, FIC 뭐 등등 엄청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나 아직은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직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아직도 뭐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많지만 조금 더 시간에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G에 대한 것 과기정통부 일정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 시티랩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티랩스가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추가 상장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유상증자가 철회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다행인 것 같아요. 유상증자가 그 당시에 좀 약간 많았었는데 일단 철회가 됐다는 건 좀 다행인 것 같고 다만 일단 지금 이게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상패 요건들은 좀 있는지 상패 요건에 뭐 걸리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금 철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상장 철회 이야기 들었고 월요일 일정이 하나 더 있군요. 바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추가 상장 이야기인데 리츠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리츠 쪽 요새 좀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일단 그걸 떠나서 사실 추가 상장 일정이 있어서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우리가 신주가 보통 발행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3자 배정으로 일단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년간 보호 예수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왜 유상증자라든지 뭐 실비,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식금사채라든지 교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일정을 보여드릴 텐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뭐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자사주라든지 관계자들의 주식을 갖고 가기 때문에 주가 희석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되지만 전환사채라든지 BW, 뭐 신주식성 사채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신주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가가 주당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희소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주가에 좀 악재를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정들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거나 또는 앞으로 내가 살려고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 때 항상 사는 시점 그 이후에 뭐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에 이런 물량 관련된 것들, 신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일정들이 있는지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대박일지를 보셔도 되겠지만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일정만 알면 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에 대한 중요성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 일정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 또 SM에 이어서 일단은 또 SM에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에스파 관련된 맞아요.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잘 갔어요, SM이 굉장히.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또 컴백을 합니다. 가장 또 아이돌계에서 또 조상 같은 또 존재인데 그렇죠. 일단 네 번째 미니 일본이 나오기 때문에 또 SM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좀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구해줘 다음 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는 JYP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JYP도 함께 SM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루닛이 이제 공모 청약이 들어갑니다.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날을 이용하셔야 돼요. 보통은 2거래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단 딥러닝 기반의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회사의 기존 재무제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적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는 뭐 기술 통계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자 기업들이 상장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회사는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모 주식수는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 공모가도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관심 종목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루닛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요. 자, 흥하해온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엄청난 물량이 풀리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SK리치가 총 비중, 총 주식수 대비해서 9% 거의 70% 가까운 물량이 해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급락이 나왔어요, 바로.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에 되게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묶여있던 자금이 풀릴 수 있는 묶여있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보호예수 관련된 일정들은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흥하해온 같은 경우도 총 주식수 대비했을 때 해제 비중이요, 최근에 지금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커요. 보시면 88.59%입니다. 거의 90%네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이 뭐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게 묶여있다가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물량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일정 체크하셔서 미리 좀 회피를 잠깐 했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 단기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흥하해온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굉장히 큰 물량의 보호예수가 풀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하해온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인데도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도 묶여 있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의미인가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상장이 전에 샀던 사람들이 물량이요. 그렇죠. 상장하고 나서 뭐 15일 뒤에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풀리는 경우도 있고 3개월, 6개월, 1년 뒤에 풀리는 것도 있는데요. 뭐 유상자라든지 이렇게 묶이는 것들이 중간중간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의무보유 등록도 있고 의무보유 해제도 있고 거기다가 뭐 자발적 보유예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주식수가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일단 주식 투자하실 때 좀 기본이 되시면 이런 리스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90%나 가까운 보호예수 해제, 당연히 그 양이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대응을 좀 하셔야겠네요. 월요일 좀 빠진다 싶으면 좀 피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박일지 수요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에서 목요일도 넘어가는 국내 시간에는 이제 CPI 발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수요일 날은 인카금융서비스라고 해서 보험 판매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은 무상증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이 되는데 지금 주당 한 주 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카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0주가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권리락 때 그만큼 가격이 반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준 만큼 주식수가 다시 채워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과거 주가 차트를 좀 보니까 미리 사신 분들 중에 저점에 잡으셔서 지금 최근 오늘 종가를 봤을 때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그 고점에 사셔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과거 차트를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밑에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 역시나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팔자. 왜냐면 우상전자 신주가 올라오는 날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손절매 물량이라든지 차익 매물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일정을 보면요. 인코스메틱스 코리아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퍼스널 케어 전시회 브랜드의 대한민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아까 구해줘 다음 주에서도 언급이 됐던 섹터이기도 한데 네. 화장품 관련된 요새 이슈들이 좀 나옵니다. 뭐 수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시각처에서도 어떤 간담회를 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 조금 그래도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라면 저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때 좀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도 좀 한번 다음 주에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주들까지 살펴봤고요. 목요일 일정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CPI 발표의 영향은 이날 또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측이 사실 쉽진 않아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매크로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더 많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투심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꼭 체크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날 또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영창케미칼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일정 말씀드리면서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 초정밀 산업용 케미컬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 공모가 나왔습니다. 18,600원으로 나왔고요. 지금 2022년도 올해죠. 1분기에 어떤 매출을 좀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분기 실적만 보면 그런데 과거 제가 한 3년치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들쑥날쑥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이 돼야 매출이 좀 더 안정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1분기에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이 과연 이 실적을 유지할 그렇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중장기로 좀 끌고 갈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신규 상장 날 사실 조금 변동성이 큽니다. 요새 특히나 신규 상장 첫날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장했었는데 맞아요. 오늘 급락 나왔었어요. 네. 많이 올랐다가 일단 네.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지만 그만큼 첫날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국제모터쇼가 있습니다. 뭐 14일부터 24일까지 있는데 당연히 부산에서 있겠죠. 일단 자동차 업계 사실 분위기가 또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전기차 이쪽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또 판매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뭐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반등세에 좀 힘이 실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네. 더 있어요. 네. 네, 그렇죠.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120조 정도를 투자해서 한 4개 정도의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약에 신설이 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생산량이 한 40% 정도나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업황만 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 관련된 좀 일정에 가깝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들, 특히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를 좀 그렇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STI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를 더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업이죠.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도 사실 실적 기반으로 갖고 온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됐어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시즌이 들어왔으니까 네. 최대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I와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은 영창케미칼 신규 상장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좀 좋은 분위기가 불어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되네요. 사실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는 2개가 있잖아요. 네. 영창케미칼도 신규 상장하는데. 영창케미칼과 SK하이닉스는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은 사실 SK하이닉스에 좀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긴 네.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과 묶기에는 조금 아직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요일 일정 마지막 날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이찌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구해줘 다음 주에서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JYP를 언급드렸었죠. 일단 이찌가 워낙 또 팬덤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JYP의 어떤 지금 최근에 있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기관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일정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찌의 어떤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곧바로 이제 월드 투어가 또 들어갑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을 넘어서 3분기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JYP의 일정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손절가와 목표가만 좀 잘 정하고 단기로 좀 들어가신다면 다음 주에도 한번 시세를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일정을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자, 다음으로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개최가 있습니다. 역시나 SM 일정이죠. 그래서 잠실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월드 투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는데 SM 역시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에스파가 앨범이 잘 팔리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슈퍼주니어가 어느 정도 또 힘을 실어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신규 상장이 남아 있죠. 바로 금요일에 이제 HPSP의 신규 상장이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HPSP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한미 반도체가 사실 이미 지분을 좀 확보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12.5%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공정과 후공정 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분 인수를 할 때. 그래서 일단 HPSP의 어떤 기대감은 저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좀 가질만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되는 HPSP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박 일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 일정들도 모두 함께 봤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 이 대박 일지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박철수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